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피해도 좀 현실적인 그런 거로 좀 가야 되고 제일 우선돼야 될 게 이제 그것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뚝 떼놓고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범죄 중에 그런 흉악한 범죄,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형사사고체계 그런 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게 아마 제가 태어나서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 제 개인적인 고민과 고뇌와 필요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잠 안 자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뭐 객관화하고 일단 냉각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요. 지금 단계에서의 뭐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문가로서 내 직업적인 성공에서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까지 흉악한 범죄가 있고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뻗듯이 살고 한 10년이면 그 사람은 나와서도 잘 살 겁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회에 적어도 그 정도를 좀 어느 정도 막아가면서 크게 범죄율 늘어나고 특히 이제 살인범죄율을 얼마나 줄여주는데 이건 또 다른 또 굉장히 다른 연구인 것 같아요. 과연 미국에서 살인죄를 폐지한 수가 살인범죄율이 줄었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논문들에서 인용도 많이 되고 하고 있는데요. 좀 그 범죄의 어떤 피해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범죄들을 뭐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 예외적인 생명권의 문제,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 그걸 꼭 같이 언급을 하면서 왜 이 살인범의 이 사람도 싫은데 이 사람 생명권을 침해하냐, 그거 한쪽만 주장해가지고서는 아까 우리가 포퓰리스트라고 하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도덕주의자들의 그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근데 저는 크게 봐서는 이런 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던 시기에 뭐 미국의 부시 정권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강한 국가, 강한 형벌을 주장하는 국가 그 정치 체제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주의를 경험했던 시대가 없잖아요. 뭐 국가보안법 같으면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죠. 사상의 자유. 나 막수주의자다. 나 사회주의자다. 이거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게 자유주의 사회거든요. 한국은 그걸 말하면 여러분들 그거 말하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평범한 자유주의도 못하고 있어요.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셔서 너무나 공감합니다. 우리 개인의 자유,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그게 보장되는 물론 그 시기 우리가 겪고 그게 확고하게 되고 그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생명권.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렇게 약한 국가, 그러되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사법체제는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도덕적인 최소한의 어떤 방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개인이 되는 것이고 사회도 좀 더 그러다 이제 교육이나 의식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이상한 항상 논쟁이 이렇게 되어버리는데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뭐 사회자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꾸민 범죄는 아니고요. 꾸민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몇 가지를 좀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그 추격자라는 영화에 주연을 했던 사이코패스 역할을 했던 하정우라는 배우가 얼마 전에 그 무릎팍도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건데 강호동 씨가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했냐 하고 물었더니 하정우 씨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주 막 극악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연기가 안 되더라. 오히려 논다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마치 그 쓴말은 아닌데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린이가 블럭놀이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기를 했다. 그랬더니 연기가 되더라.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격자라는 영화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저는 제가 쓴 논문에서 그 추격자라고 하는 그 영화에 쏟아지고 있는 그 어떤 찬사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좀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는데 거의, 저는 예외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연기를 되게 잘했다. 감독의 연출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시나리오가 멋지다. 라고 하고 있었지.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 소위 그 윤리미학화가 이 자본주의적인 그 미디어 산업과 결탁해서 멋지게 보이는 것, 멋지게 죽이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주제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장세령 교수님 종교혁명이나 불란서 대혁명의 광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광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극복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극 속에 영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들 속에 그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늘 이미지 이런 걸 보면 그 속에서는 그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종교전쟁을 성 바돌로모의 대학살을 또는 공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에 관한 존폐 논쟁의 위선성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사형 제도에 관한 첫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결정을 내놓는데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분들이 변호사들이 아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89개를 냈어야 된다. 그 89개의 범죄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 원칙을 맨날 쓰는데 그걸 다 들이대서 문제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아직 우리가 그 문제의 범위를 적정 우리가 풀 수 있는 규모로 좁혀놓고 이 일을 풀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안희 교수님께서 정말 아주 뭐랄까 한국 사회 지식인 집단 안에서는 취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형 폐지론자가 또 아주 열렬한 사형 폐지론자가 사형 제한적인 정치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무슨 입장의 변경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범위를 합당한 수준으로 좁힌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 이 각각이 다 연결된 건 아니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고민을 늘 하는데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캐주이스틱하게 서로 연결 없이 그냥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중국사님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 장세기 사장에 나온 가인과 가인을 죽인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의 의미입니다. 자기가 이제 남을 죽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여쭈니까, 애원하니까, 아까 우리 지우씨 말씀하신 것처럼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를 내놓으면 이제 면제, 사적인 형벌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게 우리 기독교적인 법 이론 또는 정치 이론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건에서부터 이 어떤 뭐 이론적인 기초를 가져오거든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살인을 1급살인, 2급살인 이렇게 나누어서 1급살인의 경우에만 자꾸 문제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너무 좀 브로드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헌법하시는 분들은 대개로 대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조금 고민하는 바는 우리 안민 교수님 먼저 장유명을 달리하신 그 동생분이 나가신 그런 범죄니까 특별한 어떤 다른 동기 없이 무고한 불특정인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를 살인이라는 것과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의 유형으로 과연 다스리는 게 옳은가? 저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건 테러라는 유형의 범죄. 대개 우리가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을 국내법상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그 국제법상에 또는 국제법상에서 전쟁법의 아주 특별한 어떤 유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내법적인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테러라고 하는 테러의 이제 핵심 징표들이 그거죠. 무고한 사람을 불특정으로 공격해서 이제 살해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집단 살해에 뭐 상당히 같은 점도 있지만 무고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다르고요. 테러에 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이 같은 사건을 넓게 보아서 사형제도라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또 잔성해야 안 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합당하게 그 문제의 범위를 좁히고 어쩌면 테러 범죄라고 하는 저는 다른 유형의 범죄 등으로 문제를 좀 이월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저는 오늘 이제 좀 하게 됩니다. 자, 사회자에게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9시 한 15분이 조금 안 됐는데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수님들은 오늘 여기 한 분은 사후관에 한 분은 교수님하우스에 방을 잡으셨습니다. 또 뭐 저희와 포항에서 하려고 조금 시간에 대해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 생각을 여기 와서 떠오른 생각도 좋고 평소에 했던 생각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논평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답답해! 라고 소리를 지르셔도 좋습니다. 무슨 리액션이든지 자,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면 또 교수님들 중에 답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답하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본격적인